안녕하세요. 이승원TV의 이승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앞에서 체크했던 10문제 이 풀이를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체크한 문제가 842쪽에 예상문제, 유사문제 2번입니다. 그쵸? 자, 여기서 유사문제 2번,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유사문제 2번. 이것은 뭐냐면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아요. 한 6번 정도. 산업기사에서도 뭐냐면 앞전에 시험에까지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산업기사에서도 5번 정도 나왔네요. 그 여기 이제 뭐냐면 분진에 대한 문제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각별하게 이제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유기성 분진에 의한 진폐증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탄광부 진폐증, 용접공 폐증, 농부 폐증, 흑연 폐증. 여기서 이제 유기성 분진, 유기물에 의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진의 형태를 지금 분류를 할 때 그 유기성이냐 아니면 이제 무기성이냐 이 두 가지로 이제 분류해 가지고 여기서 뭐냐면 유기성 분진에 의한 것은 이제 유기성 진폐증, 유기성 분진에 의한 요것도 진폐증이 있고 무기성 분진에 의한 진폐증,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유기성 분진에 의한 진폐증이고 진폐증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 진폐증입니다. 예, 무기성 같은 경우는 무기성 분진이죠. 무기성 분진에 의한 진폐증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 유기성이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그 유기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기물을 주체로 합니다. 그럼 무기성이다 해서는 무기물을 주체로 한다 보시면 돼요. 내지는 뭐냐면 금속 이런 것 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면 탄소나 흑연 뭐 등등 이런 것은 뭐가 돼 유기에 해당이 되지만 뭐가 돼 아주 안정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무기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유기성에 해당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유기성에 해당되는 것은 면, 우리 옷먼지 있죠. 옷.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목재, 나무 분진, 그 목공소 같은데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푸라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벼 이렇게 벨 때,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농부 폐증이라고 합니다. 폐증도 이제 유기성 분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초. 이 담배 같은 것은 이제 그러니까 이 삶죠. 그 제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분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탕. 그 다음에 이제 곡물.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모발. 우리 미장원에 가도 왜 모발 같은 거, 머리카락 많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도 이제 역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유기성이다. 이 외 것들은 뭐냐, 무기성이라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외의 것들은. 그래서 이제 석탄, 석면, 그냥 무기성에 해당이 되는 것은 여기 이제 예를 들어 보게 되면 무기성에 하는 것은 석탄, 입자, 먼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석면, 그 다음에 유리규산 같은 게 있죠. 요건 이제 그러니까 규사, 모래, 먼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흑연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흑연 입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금속류, 금속 분진입니다. 분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무기성에 속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꼭 그러니까 정리해야 돼야 되는 것이 유기성인지 무기성인지 요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냐면 유사문제 2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상문제 1번도 여기 체크했네요. 예상문제 1번도 무기성 분진에 의한 진폐증이 아닌 것 했는데 규폐, 연초, 흑연, 용접공 이렇게 했으니까 뭐가 됩니까? 연초가 되겠죠. 그렇죠? 연초. 연초는 이제 유기성
분진에 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유사 문제 1번도 한번 보게 되면 무기성 분진에 의한 진폐증이 아닌 것 이렇게 써요. 무기성 분진, 면폐, 규폐, 철폐증. 뭐 면폐가 뭐가 됩니까? 유기성에 해당이 되죠. 그죠? 무기성 분진에 의한 진폐증이 아닌 것 이렇게 물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예상 문제 2번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유사 문제 1번, 예상 문제 1번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뭐가 됩니까? 우리가 해설을 뭐냐면 참고하라고 해가지고 해설을 다뤄놨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이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이야기하는 이 분류 체계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 유기성인지 무기성인지 이걸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유사 문제 02번을 중심으로 한 문제들 842페이지의 첫 번째 문제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자꾸 이 교재가 없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러니까 좀 불쾌하게 생각을 하시는 본데 이거는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냐면 앞서 이제 이 방송의 취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뭐냐면 이 교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한 서비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 이 교재를 그러니까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보면서 뭐냐면 자기가 교재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냥 공부할 수 있도록 뭐냐면 뭐 이걸 뭐 PPT로 만들어 달라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뭐냐면 뭐 싫어요 뭐 이런 버튼을 누르고 자꾸 그러십니다. 그냥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구경하고 가시는 거는 좋은데 여기에 뭐냐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예요. 이 교재 없으신 분들이 왜 여기 오셔가지고 자꾸 이제 방해를 그렇게 하십니까? 이거는 교재를 가진 사람들은 이 번호만 봐도 뭐냐면 같은 페이지에 펴놓고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좀 그러니까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거듭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글로 뭐냐면 띄우니까 이게 글자가 폰트가 깨져가지고 도저히 뭐냐면 이렇게 큰 글씨로 확대를 해서 하지는 못한다고 처음에 이거 이제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상황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도 다 보셨으면서 자꾸 그런 행동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844쪽입니다. 844쪽.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그 페이지에 843쪽에 우리가 이제 2번도 한번 체크해 놓고 한번 보시고요. 2번. 그 다음에 9번도 한번 봐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5번도 한번 그러니까 이왕이면 한번 보십시오. 5번. 그 다음에 11번도 한번 봐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첫 번째 한 문제 체크했던 문제 유사 문제는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844쪽으로 갑니다. 844쪽입니다. 844쪽에 유사 문제 02번을 제가 이제 기준 문제로 잡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유사 문제 02번을 보시면 요 문제가 됩니다. 요 문제. 이 문제는 이제 산업기사 시험에서 요 앞전까지 이제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한번 보면 석탄 공장 벽돌 제조, 도자기 제조 등과 관련해서 발생하고 폐결핵과 같은 질환으로 이완될 가능성이 높은 진폐증의 종류를 물었습니다. 성면폐증, 규폐증, 면폐증, 용접폐증 했는데 여기에 뭐냐면 뭐가 있나 벽돌 제조나 도자기 제조 이렇게 했습니다. 뭐 석탄이야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벽돌이나 뭐냐면 흙을 취급하고 있죠. 그렇죠? 도자기도 역시 뭐냐면 흙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 흙에서 나오는 것이 뭐가 됩니까? 규사입니다. 규사. 그래서 그 이제 규폐증이 바로 뭐냐면 거기에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은 규폐증이 됩니다. 그래서 모래를 취급하는 것, 그 모래를 취급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 규폐증 꼭 알아두셔야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유사 문제 02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체크했던 문제가 예상 문제 2번. 이것도 이제 보시라고 해놨고요. 그죠? 예상 문제 2번은 기사 시험에서 2번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여기 이제 다음 중 진폐증의 독성 병리 기전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을 이렇게 물었어요. 이 문제입니다. 2번입니다. 폐포 탐식 세포는 분진 탐식 과정에서 활성산소 유리기에 의한 폐포 상피 세포의 증식을 유도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틀린 거죠. 요거는 뭐냐면 파괴합니다. 유도하는 게 아니라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그 분진이 뭐냐면 탐식이 됐다. 그러면 요 분진이에요. 그러면 식세포가 대식세포가 얘를 뭐냐면 일단 먹어요. 이렇게 뭐냐면 안으로 뭐냐면 먹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먹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이제 이렇게 둘러싸요. 이런 형태로 이제 둘러쌉니다. 이렇게 완전히 이제 차폐에 둘러싸는 거죠. 싸는데 뭐냐면 대식세포가 이 분진 자체는 사실은 뭐가 됩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죠. 이게 무기물입니다. 무기질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성명 같은 거는 광물질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대식세포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얘를 둘러싸가지고 하는 것은 압박하고 그냥 꽉 누르는 거죠. 누르고 뭐냐면 쪼르기, 소위 뭐냐면 유도 뭐 이런 데서 보게 되면 이제 조르기 한판섬 뭐 이러지 않습니까? 조르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산을 내놓습니다. 산으로. 그래 이게 보통 뭐냐면 pH가 얼마 정도 되느냐면 한 3 정도 돼요. 그러니까 녹이려고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식세포가 무기질을 잡아가지고는 압박을 하면서 이게 뭐냐면 산을 내놓고 녹이려고 드는데 이게 뭐냐면 녹지 않는다는 거죠. 무기질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산을 내놓고 뭐냐면 녹이려고 해도 얘가 뭐냐면 녹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식세포가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요만하게 이제 만약에 대식세포 덩어리가 생긴 게 얘가 뭐냐면 안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뭐가 되면 이 대식세포가 계속해서 두께가 계속 늘어나죠. 이렇게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찍으면 그러니까 종양 형태로 이제 덩어리가 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이거는 뭐냐면 대식세포가 죽은 그 시체 덩어리죠. 그게 뭐냐면 아주 대식세포는 양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암세포 같은 것이 이제 쫙 그러니까 들어오게 되면 아주 좋은 단백질, 양질의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냐면 바람의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다. 그러면 이제 종양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양성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뭐 의사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산을 내놓게 되면서 여기에 뭐냐 활성산소가 발생이 됩니다. 산소가 나오고 이게 이제 유리기가 만들어져요. 활성산소 유리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벽면을 어떻게 됩니까? 이걸 그러니까 손상을 시키는 겁니다. 세포 벽면에 이 벽면에 뭐냐면 활성산소가 뭐냐면 계속 이게 뭐냐면 작용을 해가지고 이것이 증식을 어떻게 됩니까? 파괴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파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하면 이제 석회화, 하얗게 이제 엑스레이를 찍으면 하얗게 나오는 그런 그러니까 현상까지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적인 이제 폐 사진을 이렇게 한번 찍어 놓은 걸 보시면 이게 뭐냐면 막 망상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거나 아니면 뭐냐면 이러한 형태로 뭐냐면 벌집 모양으로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영상 같은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손상을 유발한다. 그래 여기 지금 상피 세포의 증식을 유도한다는 게 아니고 파괴하는 거죠. 억제하고 파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것이 1번이 이제 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산 문제 1번하고 유산 문제 1번도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를 한 문제예요. 1번도 체크했고 예상 문제 2번도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845쪽으로 가가지고 845쪽에 가가지고도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845쪽에 가보면 여기에 예상 문제 3번, 예상 문제 3번, 그러니까 종합 문제 2번이네요. 종합 문제 2번 체크했고요. 바로 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되겠네요. 2번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체크했습니다. 그죠? 5번을 체크했고. 여기 지금 성면폐증은 규폐증과 거의 비슷하지만 구분되는 증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면폐증에서. 성면폐증의 특징의 증상이 뭐냐? 폐암, 폐결핵, 가슴의 통증, 폐기종 이렇게 했는데 성면폐증의 뭐냐면 가장 큰 특징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바로 뭐가 됩니까? 이 폐암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중요한 부분은 폐암을 성면폐증은 규폐증과 비슷하지만 폐암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종피종을 형성하는 게 성면은 종피종을 형성하는 거예요. 덩어리, 암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폐암을 유발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게 되면 다음 중 진폐증을 가장 잘 일으킬 수 있는 섬유의 분진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길이가 5마이크로메다보다 길고, 일단 길이는 5마이크로메다보다 길어야 됩니다. 5마이크로메다 이상이 돼야 되고, 두께가 0.25에서 1.5마이크로메다보다 얇은 것. 그러니까 얇고 길쭉한 것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까? 1번이 맞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답은 1번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보기에 이제 그러니까 힌트에 진폐증을 가장 잘 일으킬 수 있는 섬유상 크기, 우리 이제 미니멈 포인트에도 그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5마이크로메다 이상이고 너비가 1.5마이크로메다보다 길면서 너비하고 길이와 너비 비가 3대 1보다 큰 섬유. 이것이 뭐냐면 진폐증을 잘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의학적인 그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분진을 구분할 때 고시 내지는 규정상 그렇게 이제 이러한 형태로 이제 되어 있는 성면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에 것도 이렇게 보시면 4번도 이것과 비슷해요. 5마이크로메다 이상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냐면 1 내지 2마이크로메다, 요거는 유리규산에 대한 겁니다. 유리규산. 규폐증 결정과 폐포벽 파괴, 망상 내피계 반응은 분진 입자의 크기가 얼마일 때 자주 일어나느냐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가 됩니까? 침착률이 가장 높은 입자의 크기를 잡으면 돼요. 침착률이 가장 높은 크기. 그래서 제가 뭐냐면 한번 그림을 그려드린 것 같은데, 이런 형태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줬죠. 여기에 뭐냐면 이것이 1마이크로메다, 이것이 뭐냐면 2마이크로메다, 여기가 0.2마이크로메다, 이거보다 미세하면 침착률이 증가된다 그랬죠. 이게 이제 침착률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입경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앞에 뭐냐면 애니메이션 비슷하게 제가 그림을 그려드린 게 있어요. 허파 모양 나오고 할 때. 그게 뭐냐면 0.2마이크로메다. 이게 이제 담배 연기 크기가 0.2가 되는데, 요게 이제 입자 크기가 0.2마이크로메다. 여기가 가장 뭐냐면 침착률이 좀 낮아요. 하기도에. 그러다가 뭐냐면 더 미세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급속히 뭐냐면 침착률이 증가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1에서 보통 뭐냐면 2마이크로메다 영역이 곡선에서 뭐냐면 볼록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착률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그 범위가 포함이 되면 돼요. 2에서 5, 0.1에서 0.5니까 이거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답은 여기에 2 내지 5마이크로메다. 저것이 뭐냐면 가장 침착률이 높고, 저것이 유리규산에 의한 그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체크되어 있는 문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가보죠. 자, 다음은 846페이지를 보시면 종합연습 문제 1번을 제가 이제 체크를 했죠. 종합연습 문제 1번과 그 다음에 3번을 체크했습니다. 그래, 요게 1번입니다. 요게 이제 3번입니다. 자, 진폐증 중에 폐결핵을 합병증으로 합니다. 폐결핵. 폐결핵. 그러니까 진폐증 중에서 폐결핵을 합병증을 유발하는 것. 합병증이 되면 이제 폐결핵으로 갈 수 있는 것, 이런 거예요. 폐하엽 부위에 생기는 것은 뭐냐 그랬습니다. 면폐, 규폐, 성면폐증, 용접폐증 했는데,
여기에 폐결핵을 합병적으로 폐하엽 부위에 생기는 것, 요거는 규폐증입니다. 규폐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둘 때는 성면폐증은 뭐가 되면 폐암으로 갈 수 있다는 거, 그거 이제 알아두시고, 폐암. 그 다음에 이제 규폐는 폐결핵으로 갈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2번을, 3번을 보게 되면 규폐증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틀린 것을 골라라고 그랬어요. 3번에서. 틀린 것. 석영분진에 직업적으로 노출될 때 발생하는 진폐증은 일종이다 그랬어요. 규폐증은 석영분진, 실리카가 원인이라고 그랬죠. 채석장, 모래 다 관계가 있습니다. 성면의 농도, 이건 아니죠. 성면은 뭐가 됩니까? 성면폐증을 유발하는 거죠. 그죠? 규폐증이 아닙니다. 이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답은 뭐냐면 3번이 틀렸습니다. 이거는 성면폐증에 됩니다. 이거는 폐증을 성면폐증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성면에 의한 거고요. 그러니까 규폐증 하는 것은 이거는 규사의 유리규산 내지는 규사에 의한 거예요. 모래. 이런 것에 의한 것이니까 구분을 잘 하셔야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페이지를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세 번째 문제가 되겠는데요. 846번 페이지의 예상문제 3번입니다. 요 3번이네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저거는 기사에서 3번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폐 조직이 정상이면서,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폐 조직이 정상이다. 이게 이제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이다. 간질 반응도 경미하고 망상 섬유를 나타내는 진폐증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랬는데, 폐 조직이 정상이다. 정상이고, 이거는 뭐냐면 가역적인 겁니다.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가역적 질환이고 폐가 정상이고 가역적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회복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가역적이면 어떻게 됩니까?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 회복이 가능한 이런 갱과 질환, 진폐증을 뭐라, 이러한 형태의 뭐냐면 진폐증의 형태를, 이러한 진폐증의 형태를 주로 뭐냐면 비교원성 진폐증이라고 그래요. 비교원성이라고 합니다. 비교원성 진폐증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비섬유상 분진에 의해서 생깁니다. 이거는 비교원성은 비섬유상에 의해서. 분진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교원성과 비교원성에서 비교원성하고요. 그 다음에 교원성하고 이거 이제 구분할 때 이게 이제 뭐가 되느냐면 폐 조직이 얘는 뭐냐면 정상이고 이게 정상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정상이 아닙니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질환에 의해서 폐가 뭐냐면 파괴가 돼요. 폐 조직이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회복 정도를 보게 되면 얘는 뭐가 되면 비교원성은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그랬죠? 가역적이라고 그랬죠. 가역적입니다. 이거는 비가역적입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비교원성은 폐 조직이 정상이고 교원성은 파괴가 되는 것이고, 비교원성은 가역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거고 교원성은 비가역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구분을 딱 해 두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간질 반응 같은 뭐 이런 것이 뭐냐면 이거는 뭐 적고 이거는 많고 뭐 이렇게 정상이 뚜렷하고 뭐 이런 게 이제 나오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구분할 때는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훨씬 뭐냐면 나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원성이라고 했을 때는 요 B를 따가지고요. B를 따가지고 이렇게 한번 여보세요.
비상용 칼을 그러니까 줘봐라. 그러니까 비상용 칼을 줘봐라. 비상칼 줘봐요. 그 비상칼 줘봐요. 비교원성입니다. 요 비교원성. 요게 뭐가 됩니까? 폐 조직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이다. 칼. 요거는 칼 했을 때 금속 이온들이 되겠죠. 금속 이온.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칼슘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칼슘. 그다음에 이제 주는 주석. 칼륨이네요. 요거는 칼륨이고 요거는 주석이고 바는 바리움이고 이거는 용접.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비교원성은 비상칼 줘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오면 여기 이제 주로 금속이죠, 금속. 주로 금속들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교원성은 뭐가 되느냐면 주로 교원성은 성면하고요. 이거는 규폐증하고 그 다음에 성면폐증이 여기 들어가요. 성면은 규폐나 뭐냐면 성면폐증이 여기에 들어가고 주로 이제 뭐냐면 탄광부의 탄광 진폐증도 여기 들어갑니다. 진폐도 여기 들어가요. 그래 규폐, 성면폐, 그 다음에 탄광의 진폐 이 세 가지가 교원성에 들어간다. 그죠? 뭐가 된다? 회복이 되지 않는다. 파괴가 된다는 거. 성면폐, 규폐, 탄광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교원성 세 가지. 비교원성은 비상칼 줘봐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원성과 비교원성. 요게 이제 뭐냐면 제가 노렸던, 그러니까 한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이제 교원과 비교원에서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뭐냐면 제가 문제를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847페이지에 04번이네요. 04번. 04번 이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물에 비교적 용해성이 낮고 상기도를 통과해 폐수종을 일으키는 자극제가 뭐냐고 그랬는데요. 용해성이 낮고 그 물에 대한 용해성이 낮으면 어떻게 되나? 이거는 뭐가 됩니까? 하기도까지 들어갑니다. 침투합니다. 하기도에 용이하게 침투하고, 하기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폐가 됩니다. 폐. 그래서 뭐냐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뭐가 됩니까? 여기에 폐수종, 폐기종, 폐부종 뭐 이런 형태가 뭐냐면 주로 많이 이제 그러니까 폐에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니까 특히 뭐가 됩니까? 이 수종이 많아요. 폐수종. 그러니까 폐에 그러니까 하기도는 폐를 말하니까 폐에 뭐냐면 침투가 바로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용해성이 그러니까 높아도 이거예요. 용해성이 높아도 뭐가 있나? 여기에 플러스하는 물질이 존재를 하게 되면 운반 매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체인데 기체가 뭐냐 물에 대한 용해도가 높은데 여기 운반 매체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PM 2.5 같은 이런 거예요. 미세한 밀입자가 존재한다든지 운반 매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미스트 같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증기 형태나 이런 게 뭐냐면 기체가 존재하는데 기체는 뭐냐면 물에 잘 녹는 기체예요. 그런데 뭐냐면 미스트나 PM 2.5가 뭐냐면 존재하는 상태 같으면 얘네들이 운반 매체 작용을 해가지고 기체가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하기도까지 들어갑니다. 침투를 해요. 네. 그때는 이제 하기도에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물에 잘 안 녹는 거는 이렇게 들어가서 폐수종을 유발하지만 물에 녹는 것들이 뭐냐면 운반 매체 영향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기도에 침투를 해서 뭐가 되면 폐기종을 유발하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예를 들면 이제 그냥 황산화 물질 같은 거 이런 건 비교적 물에 녹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여기에 이제 미스트가 존재한다든지 PM 2.5 같은 것이 대기 중에 뭐냐면 아니면 공기 중에 그 많이 존재를 하게 되면 이것들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매체 역할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 하기도까지 이제 침투를 해서 폐기종을 유발하는 이런 원래는 뭐냐면 산기도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용해도가 낮으면 하기도, 통상 단독으로 보게 되면 용해성이 높으면 어떻게 되나? 높으면 상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기도는 기관지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비강부터 시작해서 기관지까지가 상기도예요. 그러면 이제 폐 본체로 가면 하기도로 가는겁니다. 폐. 그러니까 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난용성, 물에 잘 녹지 않는 것. 그러면 폐에 뭐냐면 잘 도달하지 못하는 것. 위에 뭐냐면 상기도의 자극 증상이 강한 것. 이런 것들은 어떻게 물에 잘 녹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용해성이 뭐냐면 낮다. 이 말은 물에 잘 안 녹는다는 거죠. 요게 이제 주로 이제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포스겐이나 그래 염소화합물입니다. 포스겐 등의 염소화합물이나 아니면 질소화합물이에요. 그러니까 질소화합물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 같은 걸 제외합니다. 질소의 산화물을 이야기합니다. NO나 NO2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용해성이 낮습니다. 이게 용해성이 높은 것 이거는 뭐가 됩니까? 암모니아 같은 거 이거. 그 다음에 이제 그 황산화물 이것도 뭐가 됩니까? 용해성이 높죠. 그 다음에 이제 HCl 같은 이런 것도 용해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뭐냐면 상기도, 자극 증상이 강합니다. 이거는 자극이 강해요. 자극성이 강하고 얘는 뭐냐 하기도에 뭐냐면 침투를 하는 거예요. 하기도에 이제 침투를 해요. 침투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런 침투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 이거는 자극이지만 하기도에 침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폐수종 같은 걸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질환을 초래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금 뭐냐면 예상문제 4번은 네 번째 제가 체크한 문제인데요. 요거 네 번째 체크한 문제입니다. 물에 대해서 비교적 용해성이 낮고 상기도를 통과해 폐수종을 일으키는 자극제가 뭐냐? 염화수소, 암모니아, 분화수소, 이산화질소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뭐가 됩니까? 질소화물이라고 질소산화물. 여기에 뭐가 돼요? 이산화질소가 답이 되겠죠. 그렇죠?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문제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848페이지 예상문제 05번입니다. 848페이지 예상문제 05번입니다. 예상문제 05번 저 문제 같아요. 여기 이제 페이지가 좀 달라가지고요. PDF가 돼가지고 요겁니다. 요거. 다음 중 가스성 물질의 호흡기계 축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가 뭐냐 그랬어요. 축적, 호흡기의 축적. 오염물질의 수용성 정도, 물질의 농도차, 오염물질의 입자 분포, 물질의 발생 기전 했는데 여기에 축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 그래 제가 뭐냐면 용해도가 높으면 상기도에 뭐냐면 주로 그러니까 축적이 되죠. 녹아버린다는 거죠. 콧물이나 이런 쪽에 침 같은 데 녹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가래침이나 콧물이나 이런 걸로 쉽게 어떻게 됩니까? 손목 운동 기능에 의해서 밖으로 배출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체내 축적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뭐냐면 용해도가 낮으면 어떻게 됩니까? 폐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폐까지. 그러니까 하기도까지 침투를 하는 겁니다.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도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기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헤모글로빈하고 결합해가지고 카르복시 헤모글로빈을 형성해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산소 운반 기능을 떨어뜨리고 세포에다가 계속 일산화탄소를
공급함으로써 이제 산소 부족, 산소 결핍에 의한 신경마비 이런 현상을 유발하는 것이 이제 일산화탄소의 뭐냐면 질식 기능 아닙니까? 황화수소도 뭐냐면 그러한 질식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냐면 수용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 수용성입니다. 여기에 뭐냐면 오염물질의 그 입자 분포는 입자하고는 기체하고는 관계없죠. 그죠? 분진하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왜 그러냐면 문제에서 가스상 물질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기체상 물질이라고 그랬는데 뭐냐면 입자 분포.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의 농도차. 이거는 뭐가 됩니까? 농도차라는 것은 분압차, 농도차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확산에 의해서 뭐냐면 그러니까 폐가 가지고 교환할 때 이런 얘기지. 그죠? 축적하고는 뭐냐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생 기전하고는 전혀 뭐냐면 호흡기계 축적하고는 관계가 무관하죠. 자, 그래서 이제 답은 1번. 그 다음에 이제 그 848페이지 예상문제 7번을 제가 체크했어요. 요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문제가 돼요. 6번째 문제. 자, 여기 위에 문제도 한번 슬쩍 보면요. 다음 중 상기도 점막 자극과 가장 거리가 먼 것 했어요. 상기도의 점막 자극. 상기도의 점막을 자극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잘 녹아야 된다. 그죠? 그런데 뭐냐면 여기 보면 포스겐은 어떻게 됩니까?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포스겐은 하기도까지 들어가요. 염소화물이지 않습니까? 염소화물은 물에 잘 녹지 않는다. 그러니까 HCl을 제외한 염소화물입니다. HCl은 물에 잘 녹아요. 암모니아 물에 잘 녹죠. 크롬산, 그 다음에 염화수 다 뭐가 됩니까? 친수성입니다. 물에 잘 녹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갑니다. 다음 중 화학적 질식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화학적 질식제입니다. 화학적 질식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뇌순환 혈관에 존재하면서 농도에 비례해서 중추신경작용을 억제한다. 공기 중에 다량 존재하여 산소 분압을 저하시켜 조직세포에 필요한 산소 공급을 공급하게 하여 산소 부족 현상을 발생시킨다. 피부와 점막에 작용해서 부식작용을 하거나 수포를 형성하는 물질로 고농도 하에 호흡이 정지되고 구강 내의 치아 산식증 등을 유발한다. 혈액 중에 혈색소와 결합한 후에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방해하거나 또는 조직세포에 있는 철산화효소를 불활성화시켜 세포의 산소 수송 능력을 상실한다. 여기 이제 화학적 질식제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화학적 질식제니까 이제 헤모글로빈과 결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일산화탄소라든지 뭐냐면 여기 이제 질소산화물도 뭐냐면 그런 쪽입니다만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뭐냐면 있는 것이 일산화탄소, 디클로로메탄, 시아나수소, 황화수소, 황화수소 아닐린, 메틸아닐린, 디에틸아닐린, 톨루이딘, 니트로벤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그 헤모글로빈하고 결합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적 질식제 그러면 이제 암기해 두는 게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화학적 질식제. 그러면 이제 요거를 따가지고요. 화딱질. 예. 그러니까 화가 뭐냐면 아주 치밀어 오르면 화딱질 난다고 그러죠. 화딱질 난다. 화학적 질식제. 그러니까 이거 자주 하면 화학적 질식제, 화딱질, 화학적 질식제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뭐냐면 여기에 우리나라에다가 그러니까 흔히 뭐냐면 화딱지나게 하는 나라가 있죠. 그 세계 나라, 여러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에 특히 뭐냐면 화딱지나는 말을 자주 그러니까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일본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화딱지나게 하는 일황청, 아직까지 뭐냐면 뭐 그러니까 왕도 있지 않습니까? 제국주의. 그 맨날 화딱질 하는 소리 하니까 일황청 뭐야? 매야? 뭐 연속극에 매야? 뭐 무슨 소리야? 뭐 이런 거 하죠. 그렇게. 니들 뭐냐면 또라이냐? 뭐 이런 소리입니다, 이게. 일황청 매야? 아니, 니들 또라이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CO. 요게 황화수소입니다. 요게 청이니까 청산입니다, 청산. KCN을 가지고, 그러니까 HCN을 가지고 보통 얘기하죠. KCN, HCN입니다, 이거. 시아나수소. 그 다음 이제, 매 하는 것은 메틸 아닐린이에요. 요게 메틸 아닐린. 그래서 이제 메틸 아닐린 하니까 매야 이렇게 한 거예요. 매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아닐린입니다. 아닐린. 그 안에 그러니까 톨이니 이게 이제 톨루엔입니다. 톨루이딘. 그래서 톨루이딘. 니 하는 것은 니트로벤전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이제 이어 놓으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화학적 질식제가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화딱질 나게 하는 일황청 매야? 아니 니들 톨이냐?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슬쩍 알아두시면 재밌게 이제 외울 수 있습니다. 괜찮겠죠? 네. 그렇게 제가 요거는 이제 지금 7번에 7번 문제풀이 요거 대신에 요걸 외우는 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상문제 9번으로 갑니다. 예상문제 9번. 예상문제 9번. 예상문제 9번이면 요 문제네요. 18년도, 19년도 바로 앞전에 이제 시험에 문제에 나왔던 문제예요. 자극성이면서 화학 질식제라 할 수 있는 것, 자극성입니다. 그러면서 질식제예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황화수소, 암모니아, Cl2, CO2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뭐냐면 자극성이면서 화학적 질식제.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헤모글로빈과 뭐냐면 결합해서 산소 운반 능력을 저하시켜야 됩니다. 화학적 질식제라고 했을 때는요, 이거는 HB에 작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산소 운반 능력을 저하시고, 운반 능력을 바꿔야 됩니다.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뭐냐면 헤모글로빈의 그 구조,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헤모글로빈은 여러분들이 보면 뭐 이렇게 여기에 뭐냐 FE가 들어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구조를 제가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이 교재에 보면 그 구조가 있습니다. 요겁니다, 여기. 요 가운데 있는 금속을 치환하는 거예요. 치환하거나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뭐냐면 구조가 바뀌어지죠. 그러거나 뭐냐면 여기에 결합되는 산소,
이 헤모글로빈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 산소를 붙여갖고 이제 가야지 되는데, 산소를 붙이지 않고 뭐냐면 여기 이제 일산화탄소를 갖다 붙인다든지 이렇게. 그렇게 뭐냐면 산소 운반 능력을 저하시키거나 헤모글로빈에 작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이제 화학적 질식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화딱질나게 하는 일항촉 뭐 이렇게 우리 외웠던 거 있죠? 바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니들 또린이 뭐 이렇게 했습니까? 아닐 토린이 이렇게 했나?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일항청 매야? 아니 토린이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외웠던 거. 여기에 이제 황화수소 H2S가 여기 들어갑니다. 이게 CO고요. 이게 뭐냐면 HCN이죠. CN.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뭐냐면 답은 황화소 이것이 이제 답입니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H2S는 이게 이제 아주 강한 자극치를 냅니다. 이거는 보통 뭐냐, 단백질이 부패할 때 많이 나와요. 단백질이 부패할 때. 단백질이 이제 부패할 때 이제 큰 이제 강한 자극치를 나오는데 이게 이제 달걀 썩는 냄새입니다. 이 달걀 썩는 냄새가 그러니까 아주 지독하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냄새가 어느 정도냐면 1ppb에서도 뭐냐면 아주 코를 찌르듯이 이제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냄새가 아주 독한 놈이고, 그 다음 또 냄새가 대표적인 냄새 나는 게 있죠. 이런 거예요. CH3 경과 SH 같은 거. 이건 멜캅타이라는 거예요. 요것도 뭘 가지고 있어요? 황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요것도 황을 가지고 있죠. 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냄새를 강하게 풍깁니다. 자극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그러니까 판단할 때, 자극성? 그러면 이제 뭘 하느냐면, 분자 구조에 N이 있나? 아니면 뭐가 되면 S가 있나? 이거 딱 보는 거예요. 분자 구조에 N이 있거나 S가 들어있으면 자극성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암모니아, 그러면 이게 N이 있죠? 자극성입니다. 네. 아민이나 인돌, 전부 뭐가 됩니까? 질소 가지고 있습니다. 자극성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극성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황을 가지고 있거나 질소를 가지고 있으면 자극성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제일 빨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제가 이제 이 문제를 9번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 유사 문제 뭐냐면 여러 개는 이제 좀 집은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이런 거 비슷한 문제도 있어요. 다음 중 자극성이며 물에 대한 용해도가 가장 높은 것. 암모니아, 염소, 포스겐, 이산화질소인 암모니아가 답이죠. 그렇죠?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물에 잘 녹는다 이 말이에요. 암모니아는. 그런 것.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폐자극가스와 가장 거리가 먼 것. 염소, 포스겐, 질소, 산화물, 암모니아 이렇게 했는데 여기 폐자극이라고 그러죠. 폐자극. 폐자극 같으면 물에 잘 안 녹아야지만 뭐가 됩니까? 폐자극을 할 수 있습니다. 물에 녹으면 어디? 산기도 자극이 됩니다. 폐자극했을 때는 물에 녹지. 여기서 뭐냐면 비강이나 기도를 거쳐가면서 침이나 뭐냐면 용액에 녹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기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 폐자극성이라는 걸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폐자극성 가스. 그러니까 암모니아는 어디 물에 잘 녹으니까 어떻게 된다? 산기도고, 산기도에 비강, 비염, 뭐 그러니까 비강이죠. 주로 비강이나 기도, 코, 비강 이런 쪽에 자극감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게 되면 산기도 점막 자극 물질과 가장 거리가 먼 거 됐어요. 산기도 점막 자극. 그러면 산기도에 점막 자극을 한다는 물에 잘 녹는 거. 그렇죠?
그래, 여기에 뭐냐면 거리가 먼 것 하게 되면 물에 잘 안 녹는 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암모니아, 아황산가스, 알데히드, 포스겐. 포스겐이 뭐가 됩니까? 물에 안 녹는다 그랬죠. 염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 HCl을 제외한 염소 화합물. 디클로로, 뭐 클로로라고 명칭이 붙어 있는 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된 하기도에 영향을 많이 준다. 아시겠죠? 자, 그럼 뭐 그 정도면 여러분들이 뭐 이해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사 문제로 가서 유사 문제 0204 뭐 이런 거 했고, 종합 문제 쪽으로 가가지고 종합 문제에 07, 08, 09 뭐 이건 이제 했는데 07, 08, 09 이거 이제 한 것 같아요. 화학적 질식제, 그 다음에 이제 단순 질식제. 요게 이제 시험에 단순 질식제로 분류되지 않는 것. 황화수소 같은 것은 화학적 질식제죠. 화탁질나게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예? 화탁질나게, 일왕청 화탁질나게 하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이거는 전부 다 해결 다 됩니다. 화학적 질식제로 구분할 때 화학적 질식제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물었죠. 그 일왕청 화탁질나게 이것만 하면 이게 다 된다니까. 일산화탄소 답이네요. 뭐 보나마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학적 질식제 하게 되면 이제 일왕청 뭐 화탁 매야 화탁질나게 뭐 화탁질나게 하는 일왕청 매야 아닐 또리니 뭐 이렇게. 자, 이거는 지금 기사에서 4번 출제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다음 중 중추신경에 대한 자극 증상이 가장 큰 것. 저게 시험에 잘 나와요. 중추신경. 저게 이제 가끔씩 이제 시험에 이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요 중추신경에 대해서요.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극하고요. 중추신경에 대해서는 꼭 알아놔야 되는 게 자극하는 거하고 억제하는 거, 활성 억제하고 두 가지를 항상 뭐냐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중추신경에, 억제작용, 억제. 활성을 억제합니다. 억제하는 것과 중추신경을 이제 자극하는 거예요. 자극하는 것. 저게 이제 자극작용하고, 요게 지금 요것도 자극작용을 물으지, 그쵸? 자극작용하고 뭐냐면, 억제작용하고, 이게 이제 순서가 어느 게 강한지 약한지 자꾸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이제, 자, 신경. 요거는 먼저 이렇게 합시다. 신경. 활성이죠? 활성이니까. 신경에 대한 활성을 억제하는 거예요. 활성을 억제하는 것이고, 활성을 자극하지는 않죠. 활성을 억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활하게, 그 신경을 원활하게 작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활성을 억제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아프게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극작용이라는 거는, 이거는 억제작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요걸 할 때는요, 자, 술을 먹는데, 얘가 뭐냐면 고주망태가 된 거예요. 고주망태, 술을, 핥아 먹었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술을 핥아서 신경을 뭐가 됩니까? 신경을 이렇게, 신경 핥아서 너 술을 알고는 먹냐? 이거지. 술을 핥아 먹는 게 이거 꼴깍꼴깍 마시고 먹어야 되는데. 어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뭐 빨대로 먹는 사람, 숟가락으로 퍼먹는 사람. 그런 것보다 더 하죠, 그죠? 이거 핥아 먹었으니까. 얼마나 술이 이제 많이 채껴서, 빨리 채고, 그죠? 호빵 넣는 데다가 데워서 먹는 사람, 술 빨리 채려고 별짓 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보다 더 하네. 선수네. 술을 핥아 먹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경을 핥았다 생각하시면 신경을 핥았다. 신경 핥았어? 너 술을 알고 먹냐? 이거지. 핥아서 먹었으니까. 요게 할로겐입니다. 할로겐을 함유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억제작용이 가장 강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할 했죠. 타는 에테르입니다. 에테르. 스는 에스테르입니다. 너, YOU. 그러니까 뭐냐, 유기산이에요. 술 했으니까 이거는 뭐가 되면 알코올이죠. 요거는 뭐가 됩니까? 알켄입니다. 알켄류. 요거는 칸은 알칸류. 그 알케인, 카인 뭐 이렇게 바뀌었는데 지금 이건 뭐 시험은 계속 그렇게 나오대요. 자, 핥아서 너 술 알간? 술 알고는 못 간? 이거지. 이 한경도 사람인가 봐요. 그쵸? 그래서 신경 핥았다. 신경을 핥았다. 그죠? 남녀 간에도 신경을 핥으면 좋아하죠. 술 먹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여기 뭐 보니까 그 여성분들이 없던만요. 회원들이 여성분들이 아주 극소수예요. 그리고 뭐냐면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니까 제가 이 농담에도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미성년자가 없어요. 네. 제가 그 구독자를 연령을 보면 미성년자가 없어요. 18세 미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농담 좀 해도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추신경을 이제 자극하는 거예요, 자극.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극하니까 요거 자극을 따가지고 짜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극이니까. 요거 이제 짜쓱. 이렇게, 예. 짜서, 아유, 알딸딸하지? 이렇게. 이게 뭐 술을 핥아 먹었으니까. 그지? 술 먹고 나서 이만큼 올랐지, 이제. 그러니까, 아유, 너 알딸딸하지? 뭐 이렇게. 그리고 요게 이제 앞에 붙어 있는 거는 자극성이라는 걸 여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하니까 뭐냐면 이게 아민유입니다. 아민유가 제일 뭐가 됩니까? 자극감이 강해요. 예. 아민유가. 그 다음에 요게 유기산입니다. 유기산이에요. 그 다음에 R은 알코올입니다. 딸은 뭐가 됩니까? 그러면 요건 미안합니다. 알데히드예요. 알딸딸 해가지고 딸은 이게 이제 알코올입니다. 이게 두 글자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거는 알데히드, 뒤에 거는 딸, 알딸딸한 술이다, 이게 술. 네. 알데히드, 알코올. 그 다음에 또 하제 하니까 뭐냐면 이게 딸하지, 이게 뭐가 탄화수소. 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탄화수소류 이런. 예. 아유 알딸딸하지, 짜스. 그러면 이제 자극성은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추신경 자극과 중추신경 억제를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 신경 핥아서 너 술 알간? 신경 핥아서 너 술 알고 먹어? 이런 거죠. 그걸 이제 한경도 사투리를 하게 되면 신경 핥아서 너 술 알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짜식, 아유, 알딸딸하지?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신경에 관한 게 흔히 시험에 잘 나온다. 이거 딱 했다 그러면 한 문제 맞히는 거예요. 요것만 딱 가지고 정확하게 답을 콕 찍어요. 저 하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독성학은 실기 시험에서 20년가 19년 20년 가까이에 뭐냐 한 20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 독성학이 나오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중요한 건 다 했죠. 상가작용, 상승작용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몇 가지 딱 빼면 뭐가 되면 독성학에서 사실은 뭐냐면 2차 시험은 거의 없다 봐야 됩니다. 뒤에 이제 그 계산 문제 조금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요거 강의를 끝으로 바로 뭐냐면 이제 실기 강의를 좀 들어갈까 싶어요. 실기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1차부터 또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실기 특강을 준비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제가 이제 중요한 거 체크해드리고 하면 뭐 대충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체크했던 문제가 853쪽에 예상 문제 15번이네요. 자, 예상 문제 15번 이 문제네요. 벤젠 중독의 특이 증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 했습니다. 조혈기관의 조혈. 그러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벤젠. 이거 흔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특히 뭐냐면 이게 재생불능성 빈혈을 유발하는 게 벤젠입니다. 예, 꼭 체크해 두시고 거기다가 달아 두십시오. 그리고 뭐냐면 조혈 기능 하게 되면요. 조혈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 사람은 이제 전라도 사람이에요. 조폭나부제 이렇게 납시나보제 이겁니다. 조폭이 나온 납시나보제, 조폭나부제. 그러면 이제 이게 비슷하게 됩니다. 조혈 기능에 조혈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게 납, 브로모 프로판입니다. 이게 벤젠입니다. 조혈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 조폭나부제? 네. 조폭 나오나 보지?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폭나부제? 이게 조폭 나오나 보지? 이거를 전라도 사투리라 그러면 조폭나부제? 이렇게 됩니다. 이제 환경도 뭐 전라도 뭐 경상도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혈 기능 장애물질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조폭나부제, 조폭이 오나보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855쪽에 종합연서 문제 1번입니다. 1번 이 문제입니다. 다음 중 혐이 공기 중에 산화한 것을 흡입하면 금속열을 일으키는 것이 뭐냐 그랬어요. 금속열 하게 되면 대표적인 것이 이거 아연입니다. 아연이 뭐냐면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도 뭐냐면 아연을 좀 이렇게 복용을 좀 손발이 차고 뭐 이러면 아연을 좀 미량 먹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필수 금속은 원소는 원소입니다. 필수 원소입니다. 미량 원소입니다. 그래 너무 이제 많이 저게 이제 노출되니까 뭐가 되면 열이 팔팔 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금속열이니까 요걸 따가지고요.
그 녀석. 이렇게. 금속열입니다, 이게. 금속열. 그 녀석.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 원래 이올 때는 비슷하게 해야지만 오래 가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보면 막. 그게 금속열이니까 그 녀석, 아구, 철없이 막 안 사네. 이렇게. 여기에 교재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납은 빼세요. 앞에 뭐냐면 그 미니멈 포인트에 포인트나 해설에서 그러니까 금속열 물질로 이제 납이 들어가 있거든. 빼시라 이 말이에요. 수정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정을 제가 하겠습니다. 꼭 하셔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녀석 아구 철없이 막 안 사네. 여기 아연입니다. 굴입니다. 여기 철입니다. 망간이에요. 예. 여기 안이 뭐가 됩니까? 안티몬이에요. 요 사가 뭐가 됩니까? 이게 사나 알루미늄이에요. 여기 내가 마그네슘이에요. 예. 그래서 금속열, 그 녀석, 그러면 아구, 철없이 막 안 사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10거 중요한 거 몇 가지 해드렸죠. 신경계통 2가지, 그 다음에 금속열 1가지, 화학적 질식제 1가지, 예. 꼭 여러분들이 메모해놨다가,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 잊어먹어요. 조폭나부제, 그러니까 조열기능 4가지, 그쵸? 그렇게 해서 메모 딱 해놨다가 계속 그러니까, 그 문제를 딱 보면 그냥 조열, 그럼 조폭나부제 이게 탁 나와야 돼요. 그 정도로 뭐냐면 숙련을 좀 시켜놓고 보자마자 답이 딱딱 그냥 눈에 타겟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정도로 뭐냐면 10건은 확실하게 해 놓으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중요한 10문제 풀이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말씀드려야지 될 부분은 챕터 2부터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를 체크를 해 드릴게요. 예, 중요한 문제는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별도로 이제 체크를 해 드리고, 저는 이제 곧바로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실기 특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실기 특강으로.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뭐 구태역 굳이 뭐냐면 제가 이제 할 거는 없고, 이제 그 대사산물, 생물학적 대사산물 같은 거, 그거 이어오는 것 정도, 그러니까 제가 좀 가이드 좀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는 바로 이제, 이 체계 자체를, 촬영하는 체계 자체를, 특강 체계로, 실기 특강 체계로 옮아가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